70세가 넘으셨나요? 혹시 내가 얼마나 더 건강하게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 조용히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사소한 행동이나 상태들이 바로 그것이죠. 이 신호들을 알아차린다면 앞으로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아프고 힘들어지는 것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시곤 합니다. 과거의 활기 넘치던 모습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며 마음 아파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걱정들을 덜어드리고 여러분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조용한 신호 7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이 신호들은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며 이 신호들을 통해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아마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생각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조용한 신호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의 건강 수명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조용한 신호는 바로 악력, 즉 손으로 물건을 쥐는 힘입니다. 어쩌면 손아귀 힘이 건강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연구에 따르면 악력은 단순히 손의 힘을 넘어 전반적인 근력과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마련인데 악력은 이러한 근육 감소를 가장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거든요. 악력이 강한 사람들은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이 낮고 심지어는 낙상이나 골절의 위험도 줄어든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병뚜껑을 따거나 문손잡이를 돌리는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의 모든 행동에 악력이 필요합니다. 이 힘이 약해지면 일상적인 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이는 곧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악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특별한 기구 없이도 집에서 간단히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잼 뚜껑이나 음료수 병 뚜껑을 쉽게 열 수 있는지 또는 물건을 들 때 손에서 힘이 풀려 떨어뜨리는 경우가 잦은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고무공이나 소나기 운동 기구를 쥐었다 폈다 하며 자신의 힘을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손에 땀이 나고 힘들다면 악력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악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손아귀 힘을 키울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드러운 고무공을 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틈틈이 쥐었다 펴기를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서 점차 힘을 주어 쥐는 횟수를 늘려가는 거죠. 또한 빨래를 짜거나 행주를 비트는 것처럼 손을 사용하는 집안일을 꾸준히 하는 것도 악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무거운 봉투를 들고 오는 것도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안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손으로 하는 취미 활동, 예를 들어 뜨개질이나 조각 같은 섬세한 작업도 손가락과 손목 근육을 사용하게 하여 악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악력은 단순히 힘이 세다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신호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조용한 신호는 바로 걷는 속도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느릿느릿 걷는 친구나 어르신을 본 적 있으신가요?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걷는 속도가 점차 느려지는 현상은 단순히 다리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심폐 기능, 신경계 건강, 그리고 근육량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걷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 발병률이 낮고 수명이 더 길다는 연구 결과도 여럿 발표되었습니다. 우리의 걷기 속도는 신체의 모든 시스템이 얼마나 조화롭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종합 점수와 같습니다. 보폭이 짧아지고 발을 끄는 듯 걷거나 균형을 잡기 어려워 비틀거리는 모습은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걷는 속도는 건강한 수준일까요? 집에서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약 10m 정도의 거리를 표시해 두세요. 그리고 평소 걷는 속도로 이 거리를 걸어 시간을 측정해 봅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10m를 10초 이내에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15초 이상이 걸린다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빨리 걷는 것을 넘어 안정적인 보폭과 자세로 걷는 것입니다. 걷기 속도를 개선하고 싶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시 꾸준히 걷기입니다. 매일 30분 정도 활기차게 걷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보세요. 여기서 활기차게라는 말은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르기 어려울 정도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기보다는 짧은 거리부터 시작하여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걷기 중간에 1분 정도 더 빠르게 걷는 인터벌 걷기를 시도해 보는 것도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걷는 것 외에도 다리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을 병행하면 걷는 속도와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계단 오르내리기, 발뒤꿈치 들고 버티기 같은 간단한 운동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걷는 속도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나침반과 같습니다. 이 조용한 신호에 귀 기울이고 오늘부터라도 활기찬 발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우리의 건강 수명을 예측하는 다음 중요한 신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용한 신호는 바로 의자에서 손을 짚지 않고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체 근력, 균형 감각,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침대에서 일어나는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움직임의 하체 근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의자에서 일어설 때 팔걸이나 무릎을 짚어야만 한다면 이는 하체 근력이 약해졌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의자에서 손 없이 일어서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독립적인 생활을 더 오래 유지하고 낙상으로 인한 부상 위험이 낮으며 심지어는 사망률까지도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간단한 동작 하나에 우리 몸의 핵심적인 기능들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자에서 얼마나 쉽게 일어설 수 있나요? 지금 당장 집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등바디가 있는 단단한 의자를 준비하고 팔짱을 낀 채로 의자에 앉아 보세요. 그리고 팔이나 다른 곳을 짚지 않고 오직 다리의 힘으로만 똑바로 일어서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일어선 다음 다시 천천히 앉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동작을 1분 동안 몇 번이나 할 수 있는지 세어보세요. 만약 1분 안에 8번 미만으로 한다면 하체 근력 강화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동작 자체를 운동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의자 스쿼트라고도 불리는데요. 처음에는 횟수를 적게 시작해서 점차 늘려나가 보세요. 처음에는 팔을 살짝 이용하거나 의자 팔걸이를 가볍게 잡고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10번씩 2, 3세트 정도 꾸준히 반복하면 놀랍도록 하체 근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집안일을 할 때도 의식적으로 하체 근육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때 발뒤꿈치를 살짝 들었다 내렸다 하거나 낮은 곳에 있는 물건을 집을 때 무릎을 굽혀 앉는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서 손 없이 일어나는 능력은 여러분의 독립적인 삶을 위한 매우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조용한 신호는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은 자연스럽게 저하될 수 있는데 이는 낙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낙상은 골절과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좋은 균형 감각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발로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낙상 위험이 현저히 낮고 인지 기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균형 감각은 단순히 넘어지지 않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고유 수용성 감각, 즉 우리 몸이 공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인식하는 능력을 반영합니다. 이 능력이 좋다는 것은 신경계와 근골격계가 모두 잘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균형 감각은 어느 정도일까요? 간단한 한발 서기 테스트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평평한 바닥에 서서 한쪽 발을 살짝 들어 올려보세요. 다른 쪽 다리로만 균형을 잡고 최대한 오래 버티는 겁니다. 이때 팔은 자유롭게 사용하되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을 뜨고 30초 이상 버틸 수 있다면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10초도 채 버티기 어렵다면 균형 감각 향상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균형 감각을 기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꾸준한 연습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양치질을 하거나 TV를 볼 때 한 발로 서서 버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벽이나 튼튼한 가구를 잡고 시작하고 점차 의지하지 않고 서는 시간을 늘려나가 보세요. 또한 뒤꿈치 발가락 걷기도 좋은 연습이 됩니다. 한 발의 뒤꿈치를 다른 발의 발가락에 딱 붙여 일직선으로 걷는 동작인데요. 좁은 길을 걷는 것처럼 천천히 발을 옮기면서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태극권이나 요가와 같은 운동은 전신 근력 강화와 함께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코어 운동도 균형 감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균형 감각은 여러분이 더 자유롭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꾸준히 단련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조용한 신호는 바로 사회활동 참여와 활동량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이는 단순히 심심한 것을 넘어 건강 수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 치매 발병률이 높고 심지어 수명까지 짧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 만족감을 얻고 뇌 활동을 활성화하며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량을 유지하는 것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인지 기능 유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것 모두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반대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 몸도 마음도 쇠퇴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사회 활동에 적극적이신가요? 혹시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친구나 이웃을 만나고 계신가요? 동네 경로당이나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혹은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들에 아니요라는 답이 많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사회 활동량을 늘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모임을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에게 먼저 연락하여 안부를 묻고 만남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함께 동네 공원을 걷거나 맛있는 점심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문화센터나 주민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교실, 악기 강좌, 어학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에 맞는 활동을 찾아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바둑이나 장기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꽃꽂이, 그림 그리기 등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원봉사는 다른 사람을 돕는 보람과 함께 새로운 인연을 맺고 사회에 기여하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작은 봉사부터 시작해서 점차 활동 범위를 넓혀 나갈 수 있습니다.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동네 행사에도 참여해 보세요. 이처럼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활동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활력과 행복을 더해주고 결과적으로는 더 길고 건강한 삶을 선물해 줄 겁니다. 여섯 번째 조용한 신호는 바로 수면의 질입니다. 밤새 뒤척이거나 자주 깨는 등 잠자리가 편치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지만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나 질 낮은 수면은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 우리 몸과 마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면역력 강화, 기억력 유지, 감정 조절, 그리고 심장 건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뇌는 낮 동안의 정보를 정리하며 기억을 공고히 합니다. 만약 잠이 부족하거나 질이 나쁘면 이러한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만성염증, 인지기능 저하,
우울증, 심지어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찌뿌둥하고 피곤하다면 여러분의 수면의 질에 문제가 있다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잠자리에 들면 쉽게 잠들고 밤중에 자주 깨지 않으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충분히 개운함을 느끼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거의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기 때문이죠. 둘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자제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독서 등을 하며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 과도한 식사나 카페인, 알코올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이들은 수면을 방해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낮잠은 가급적 짧게 자거나 피하는 것이 좋고, 낮 동안 햇볕을 충분히 쬐고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밤잠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잠이 오지 않는데 억지로 잠자리에 누워있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일어나서 가벼운 활동을 하다가 졸릴 때 다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질 좋은 수면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활기찬 내일을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보약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7번째 조용한 신호는 바로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호기심과 개방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굳이 배울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려는 의지와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고 치매 발병 위험도 낮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뇌도 근육과 같아서 꾸준히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신경 연결망을 활성화시켜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배우려는 태도, 즉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비결 중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정신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것에 대해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요즘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들을 익히거나 외국어를 배우거나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요리 등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셨나요? 신문이나 책을 읽으며 세상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들에 아니오라는 답이 많다면 이제는 새로운 배움의 문을 열어볼 때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결코 어렵거나 거창한 일일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신문이나 잡지를 읽거나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며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접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관심 있는 분야의 서적을 한 권씩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다양한 강좌들도 많습니다. 컴퓨터 사용법, 외국어 회화, 역사, 예술 등 흥미있는 분야를 선택해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뜨개질, 도자기 공예, 사진 촬영, 정원 가꾸기 등 손과 머리를 함께 쓰는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퍼즐 맞추기, 스도쿠, 낱말 맞추기 등 뇌를 활성화시키는 두뇌 게임을 꾸준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버리고 한번 해볼까 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작은 것부터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과 성취감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삶은 여러분의 뇌를 젊게 유지하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중요한 비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이 조용히 보내는 7가지 중요한 신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손아귀 힘, 걷는 속도, 의자에서 손 없이 일어서는 능력, 균형 감각, 사회활동 참여도, 수면의 질,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호기심까지 이 모든 신호들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다는 것을 넘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건강하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의 건강 수명을 예측하고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 가까이에 있었죠. 기억하세요. 이 신호들은 여러분의 미래 건강을 알려주는 중요한 나침반과 같습니다. 혹시 이 신호들 중 몇몇이 약해졌다고 느껴지더라도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이 신호들에 귀 기울이고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노력한다면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고무공을 쥐었다 펴거나 동네 한 바퀴를 활기차게 걷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 팔을 짚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 양치질을 할 때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는 것,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걸거나 동네 경로당에 잠시 들러보는 것,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책을 읽는 것,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다면 찾아보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 이처럼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훨씬 더 길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알게 된 소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몸은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보답해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다른 건강 수명 신호나 건강을 위해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자신만의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나이에 상관없이 최고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